무늬만 청년 정치. 채용 비리도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죠.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후반기 국회 1호 청년 법안으로 채용 비리 처벌법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권성동 의원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공무원 시험 합격에 대한. 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로서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동료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리게임으로 동아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이후에 게임회사 입사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정계 진출 이력으로까지 소개된 것이 매우 화가 난다.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이 대리게임을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이 대리게임 문제 업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를 잡자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리게임 금지법에 따르면은 이 게임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민주당에 영입된 황희두 공천관리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리게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쉽게 비유하자면 대리시험을 걸렸다고 보면 된다. 대리시험을 보다가 걸렸다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일단 관련 의혹을 정리하면 류 씨가 대리게임으로 레벨을 올리고 이후에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BJ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소게임사를 거쳐서 2015년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채용 비리는 죄가 아니에요. 채용 비리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못된 게 맞는데 채용 비리 죄라는 게 없어서 사실 법정으로 가면 조금 끼워 맞춰서 업무 방해죄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위계의원 업무 방해, 네, 뭐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러면은 그 채용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는데요? 하고 이제 재판장에서 저기 뭐 인사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계속 뭐 무죄가 나오는 거죠. 채용 청탁한 갑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걸 사주받은 임원, 을이 있을 거고 뭐 시행한 뭐 인사팀장님 같은 병정해서 뭐 수혜자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그 채용에서 탈락한 어떤 청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멀어진 분들이어서이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렇게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잘 서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에 대한 논란을 짧게 요약하면 대리게임으로 티어를 올렸다. 남친이 게임대회 예선전을 대신 해줬다. 그 덕분에 방송도 나갔다. 심지어는 취업할 때 대리게임 티어를 활용했다. 채용부터 거짓임으로 유효정이 뒤에 이른 노동조합 설립 등의 성과 모두 부정해야 한다. 입니다. 정말 환장하겠는데요.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이런 왜곡과 조작과 과장과 누락은 2014년에 있었던 저의 실수와 2014년 15년에 있었던 일을 교묘히 악의적으로 섞어 완성한 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대리게임은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대회, 방송, 채용 등 다른 사건들과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빌려달라고 해서 계정을 빌려줬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플레이를 미친 듯이 많이 했습니다. 티어가 엄청 올랐죠. 뒤에 알아차렸지만 유저분들께 계정 티어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많이 올랐고 두 번째 계정을 다시 키우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겼습니다. 계정을 삭제한다고도 말했었는데 결국 없애지 않은 것 또한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몇 번이고 언제든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방송, 채용 과정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당당합니다.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전에 입시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이 발언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본인이 이렇게 좀 떳떳하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숙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공정성 문제는 꼭 그 과정 중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정서에 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서 자기 변호를 하듯이 말씀하실 주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본인이 이렇게 좀 떳떳하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숙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공정성 문제는 꼭 그 과정 중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정서에 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서 자기 변호를 하듯이 말씀하실 주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당신이 1급 비서관으로 갔을 때도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당신이 비판하는 개딸이라 불리는 그 지지자들이 그때 당신을 비판했을까요? 당신은 한 번도 우리 2030 청년을 대변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선출된 적 없는 당신이 어떻게 지금 거기 있을까요? 오직 당신의 능력만으로? 일반 우리 청년들은 우길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개념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뭐 친일이든 반일이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뭐 어디 가면 일본에 맛집이 있더라, 어디 여행 뭐 몇 박 며칠 여행이 어디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어디 젊은 사람들이 우길기에 대해서 막 진지한 토론을 하고 뭐 자이함기를 달고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라는 거는 좀 거의 일반 친구들 또래들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크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세대별 시선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선동에 의한 것들의 것이지 이것이 뭐 마치 세대를 나눠서 우길기에 대한 시각을 물어보는 것은 조금. 또 청년 정치인들은 많아졌죠. 말은 독해지고 화려해졌는데 2030 이슈인 취업, 저출산, 연금 개혁을 외치는 청년 정치인은 보이질 않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늬만 청년 정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치인을 정말로 지지하되 숭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원하되 찬양하면 안 된다. 우리의 동료니까 각자 우리의 꿈을 상대를 통해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지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